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원가관리 회계에서의 원가 행태,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좀 딱딱한 회계 얘기 같지만 자료들을 보니까 실제 경영 판단에 어떻게 쓰이는지 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생산량 같은 뭐랄까 활동 수준, 그러니까 조업도라고 하죠. 그게 변할 때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행태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보내주신 자료들의 핵심만 쏙쏙 뽑아보자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단순히 비용 총액이 얼마다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조업도 변화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도 어떤 연구를 보니까 이 원가 행태 분석이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데 아주 결정적이라고 하더군요. 아, 맞아요. 그 부분이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유형부터 한번 볼까요? 자료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변동원가랑 고정원가잖아요. 변동원가, 이거는 조업도가 늘면 총 원가도 같이 이렇게 비례해서 늘어나는 비용, 맞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직접 재료비 같은 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생산량에 정비례해서 총액이 변하는 원가. 근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하나가 좀 재밌는 사례를 들었어요. 뭐냐면 특정 구간까지는 단위당 원가가 거의 비슷한데 생산량이 아주 많아지면 오히려 대량 구매 할인 같은 것 때문에 단위당 원가가 살짝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직선 관계는 아닐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지점이 중요하겠네요. 단순 비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럼 반대로 고정 원가는 생산량이랑 관계없이 총액은 딱 정해져 있는 비용. 뭐 예를 들면 공장 임차료라던가 아니면 뭐 정액제 쓰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같은 거요. 이건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위당 원가는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총 고정 원가는 관련 범위 안에서는 변하지 않죠. 근데 이 관련 범위라는 가정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 중에 한 제조업체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생산 능력을 확 넘어서는 주문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뭐 새로운 공장 부지를 임대한다거나 설비를 막 급하게 추가해야 해서 고정 원가 자체가 계단식으로 확 뛰어오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계단식이요? 네. 그러니까 고정원가라고 해서 영원히 고정된 건 아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관련 범위 내에서만 고정적이라는 한계.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비용들이 이렇게 딱 변동, 딱 고정,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훨씬 많죠. 자료에서도 그래서 준 변동원가, 준 고정원가 이런 얘기들을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 비용들은 좀 이렇게 혼합된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거든요. 준변동원가는 고정비 성격의 기본료에다가 사용량에 따라 붙는 변동비가 더해지는 구조죠. 보통 전기요금 예시를 많이 드는데 주신 자료 중 하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비용 분석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이 준변동원가 패턴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어요. 아, 클라우드 비용이요? 네, 뭐 기본 사용료가 있고 거기에 데이터 전송량이나 뭐 CPU 사용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되는 그런 방식이죠. 와, 그거 진짜 현실적인 예시네요. 요즘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럼 준고정 원가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구간에서는 쭉 일정하다가 그 구간을 딱 넘어서면 확 뛰는 계단식 원가. 아까 그 공장 증설 같은 경우가 딱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서는 콜센터 운영 사례를 들었는데요. 상담원 수가 일정 수준에 이를 때마다 관리 감독자, 그러니까 슈퍼바이서를 추가로 고용해야 해서 인건비 총액이 계단 형태로 이렇게 툭툭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어요. 아, 인건비가 그렇게 뛰는군요. 네. 이런 준고정원가는 특히 생산 능력을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조직 구조를 바꾼다거나 할 때 이런 의사결정에서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걸 잘못 예측하면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막 크게 뛸 수가 있거든요.
와, 들어보니까 원가 행태를 파악한다는 게 단순히 숫자를 이렇게 분류하는 걸 넘어서서 그 경영 환경의 복잡성 자체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변동원가도 완전 비례는 아닐 수 있고, 고정원가도 특정 범위를 넘으면 변하고, 또 준변동이나 준고정 같은 이런 혼합된 형제도 많고요. 바로 그겁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은 이런 다양한 원가 행태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또 예측하는 것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기반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생산을 중단할까 말까 결정할 때는 어떤 비용, 주로 변동비겠죠. 그걸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봐야 하고 또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할 때는 고정비 변화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원가 계산 방식, 뭐 변동 원가 계산이나 전부 원가 계산 같은 거요. 이걸 사용할지 결정하는데도 이 원가 행태 정보가 꼭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결정의 기반이 되는 정보네요. 네. 자,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실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의 현재 업무나 혹은 뭐 개인적인 재정 관리 상황에서요. 발생하는 비용들을 그냥 총액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활동량 변화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행태별로 한번 나누어서 분석해 본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패턴을 발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나 한번 고민해 보시면 분명히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